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10명이 공시가 3억 이하의 지방주택을 915채나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다 구매자는 1982년생이고요. 그 뒤를 잇는 구매자는 84년생으로 최근에 부동산 투자자가 30, 40대 연령층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투자자가 한층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이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이제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매도하기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특히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양도소득세라던가 이제 종부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아파트 시장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정비 사업을 확대를 해주면서 지금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동산 투자, 최근에 이 재개발과 관련한 그런 투자가 참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정비구역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은 완공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저렴한 재개발 구역의 매물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일 텐데요. 자, 발빠른 선점 투자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을 지금 최근에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확대를 해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일단은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정비 사업을 확대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 정비 사업을 확대해 주는 것 중에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신속 통합기획. 보통 이제 줄여서 이제 신통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모아타운.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역세권. 시프트죠. 역세권 개발.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메인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이제 되는 지역들, 지금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으로 좀 묶였거나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큰 폭으로 좀 올라버리게 됩니다. 가격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히나 신속이든 모아든 역세권이든 지금은요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선점. 또 선점해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역세권을 이제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일단은요 서울에 땅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어요.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서울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 외에는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아파트를 공급할 땅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할 가용 토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정비 사업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죠. 항상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앞으로 적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그게 뭐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사업입니다. 거기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죠.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같은 재건축 지역이라도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벌써 이제 진행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먼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지역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강남에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입주한 아파트를 보면 뭐 개포주공이라던가 아니면 가락시형이라던가 아니면 반포주공 아니면 이제 강동 고덕 중에 이제 고덕주공 이런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다 어때요? 5층짜리 재건축이에요. 5층짜리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5층짜리 재건축이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5층 재건축이 중층 재건축에 비해서 사업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물이 많으니까 주택 공급 효과가 저층 재건축은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남권에서도 남아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다 음마라든가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뭐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다 중층 아파트잖아요. 자,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중층 재건축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중층 재건축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재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과거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주택 공급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밀도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겠죠. 고밀도로. 자, 그런데 서울 도심의 모든 지역을 또 고밀도로 개발은 못 해준다라는 거죠. 왜? 교통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인프라를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프라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예,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밀로 지금 저밀 이용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을 고밀로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역세권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주 고밀도로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역세권이니까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고밀도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유에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자, 그럼 다음 정원 한번 넘어가 보면요. 자, 역세권 개발이란 뭐냐? 그러니까 역세권 시프트란 뭐냐? 역세권 시프트란 자, 먼저 1차 역세권은 우리가 역반경 250m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어떻게? 1차 역세권은 350m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2024년 말까지. 그 다음 우리가 2차 역세권은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역반경 500m 이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투자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지역은 바로 이겁니다. 1차 역세권 지역 역반경 350m 이내 저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역세권 시프트고요. 이게 대상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제곱미터 또는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거 용도 용적률의 10%, 이거는 5%로 완화가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을 보면요. 예, 주상복합을 보면 이 주상복합은 주거시설과 그 다음에 플러스 상업시설이 지금 믹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1층 상가가 비싸지 2층, 3층 상가는 쌉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주거용도, 그러니까는 비주거시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상업시설이죠. 상업시설을 5%만 채우게 되면 나머지를 주거시설로 또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크게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부분이 지금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역세권 시프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요. 자,
이 주목해야 할 지역들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를 보면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지역들,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들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벌써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제외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지역이냐? 당연히 지금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들, 현황이. 그다음에 우리가 역세권 지역은 보통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은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신속통합계획이든 민간재개발이든 지금 역세권 시프트든 모아타운이든 다 똑같아요. 예, 상가들이 많은 지역은 상가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발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거지역 중심으로. 예, 주거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도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는 이 민간 재개발과 똑같이 도정법 사업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노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낡아야 개발되는 거예요. 낡아야. 예, 그러니까 썩은 집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목해야 할 지역은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한 지역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밀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역세권 개발에 앞으로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역세권 개발이 될 겁니다. 왜? 서울에 땅이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가 선점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세권 개발이 앞으로 왜 이렇게 지금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고 이 역세권 지역이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지자체와 정부와 사업 주체들의 좀 입장을 보면 역세권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이제 장점이냐. 자,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의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줘요. 용도지역을. 자,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준다는 거는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0%고 준주거는 용적률이 400%입니다. 즉 그러면 2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 4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렇죠? 원래는 200세대 지어야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되면 이제 고밀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0세대가 늘어났죠. 200세대, 이 늘어난 200세대 중에 10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지자체의 조성 원가에 우리가 줘야 돼요. 여기 사업 주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자체는 뭐예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한 거죠.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예, 그러니까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 가뜩이나 땅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 이번 정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대책이 8.16 부동산 대책인데, 자, 8.16 부동산 대책에서 보면 주택 270만 호 공급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지역에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시켜서 추가적으로 10만 가구 더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자, 그럼 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 한정된 섹터 안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도심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이 공급 확대에 대한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도지역 상향됐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대 임대아파트 줘도 100세대 일반 분양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사업성이. 자, 그러니까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사업 중에 가장 밀어주는 사업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차익이 클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자, 즉 역세권 시프트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데 지자체, 정부,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사업 주체 서로 다 윈윈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완화라든가 지금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이제 35층 규제도 지금 완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폐지됐습니다. 역세권 사업이요. 자, 그 다음에 1차 역세권이 확대가 되면서 사업성이 지금 크게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대폭 감소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이제 투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 막 이런 것도 막 권리 산정 기준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 거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는요, 그냥 깔끔하게 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 우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역 지정 이전에만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존의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고 투자하기 좋은 게 바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역세권 시프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아까 점일이 이용되고 있고 주거 중심이어야 되고 노후도가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지역이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역세권 시프트도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먼저 필수 요건 보시죠. 필수 요건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즉 노후도 비율입니다. 노후도가 60%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중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는요, 앞에 나왔듯이 필수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 조건이 뭐냐면 이 둘 중에 그러니까 가소필지 비율과 점일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즉 지금 저밀도로 지금 현황이 지금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로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고밀도로 벌써 개발이 끝난 지역들은 역세권 시프트 안 됩니다. 왜? 여기에 지금 선택 조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점일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그 다음에 과소필지 비율이 150제곱미터 이하가 40%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은 다 맞아줘야 되고요. 선택 요건은 가소필지 비율이나 점일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둘 중에 하나는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택 요건 중에 접도율이나 가소필지, 호수밀도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즉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줬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완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건 어떤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이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역반경이 다 350m 이내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도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도심. 입지가 좋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아까 이거는 이게 67%는 일반 민간 재개발일 때고 역세권 시프트는 60%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때요? 79.9%. 자, 서울 도심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이. 근데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액으로 아직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아까 그 2층 이하 비율, 그러니까 점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 돼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이 바로 지금 2층 이하 비율이 47%고요. 1층이 14%예요. 그럼 합쳐서 얼마입니까? 예, 더하기만 하면 되죠. 61%. 어때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점일로 이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아직 잘 찾아보면 서울 도심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분명히 역세권 시프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아직 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지역이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아니면 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강의해드리잖아요. 예, 강의 잘 들으시고요.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또 전화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이 진행될 또 가능성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역세권 개발지 중에서도 점일 이용 지역 그리고 이 노후도 요건이 좀 충족된 부분들 잘 따져보고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대면 상담 자리도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자,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이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뭐 이제 지금 내림폭은 좀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좀 크지만 지금 이제 이런 초기 재개발,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이런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정책 자체가 지금 정비 사업을 신규로
지금 확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가면 기대감에 의해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자양 사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아니면 뭐 용산구 청파동의 뭐 청파동 2가 이런 지역들, 작년에 보통 이제 좀 잘만 들어가면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작년 말에 이제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그 청파동 쪽은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양사동 쪽은 지정이 안 됐지만 지금은 투자 금액이 7, 8억으로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신속통합기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요건을 잘 따져서, 물론 입지 요건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제가 1대1 대명 상담을 통해서 이런 초기 재개발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대1로 대명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 어떠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신다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온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방송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상계동에 그 주공 6단지 24평형을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조금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내렸더라고. 근데 이제 네. 재건축 추진 중이라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2015년 냈으니까 한 7, 8년 정도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계셨고, 자, 네. 상계주공 6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주춤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매수하셨으면 네. 상당히 좀 이 저점에 좀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3억 2천 정도? 지금 얼마가요? 지금 작년에는 9억이었었는데 예. 지금 한 1억 정도 8억 선에서 이제 지금 요즘에 그래요?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억, 아까 3억 2천에 매수하셨죠? 네. 3억 2천에 매수하는데 작년에 9억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8억이에요. 그죠? 네, 네. 예. 아,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어차피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거주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지금 노원구 쪽이요. 네.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지금 금리도 예.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죠? 네. 또 금리 인상 계속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심리,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유축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죠? 예, 그래요. 예, 당연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거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전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유축이 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노원구 쪽은 사실은 지금 상계주공 6단지 지금 재건축 네. 안전진단 1차 통과했잖아요, 작년인가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 때문에요. 네.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네. 투자자들이. 예,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갭 투자라든가 뭐 전세 깨고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시장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차라리 그렇죠. 우리가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수요자 시장,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네. 많은 시장은 차라리 가격적인 하락폭이 적어요. 그죠? 자, 네, 그런데 이렇게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시장은 최근같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가격적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노원구 쪽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 하락폭이 큰 겁니다. 아, 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네. 네. 자, 여기 지금 다 보면은 지금 주변에 뭐 5단지라던가 지금 우리 시청자가 갖고 있는 6단지라던가 이런 지역들 지금 이제 안전진단 1차 통과한 거거든요. 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이슈가 커요. 그죠?
예, 재건축 재건축 이슈.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 3대 네. 규제가 있어요. 3대 규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진단이 지금 안전진단 규제 완화. 예,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좀 완화가 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 예, 예. 요게 이제 3대 이제 재건축 이제 그 이제 규제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소폭 좀 이제 개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뭐 3천만 원에서 1억. 그다음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뭐 이제 부과 시점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또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뀌면서 재건축 네.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네. 시청자님 요거 지금 1주택밖에 이거 주택 하나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1주택이면 이제 감면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예, 예, 말해. 근데 예,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똑같이 1주택자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초기 재건축 지금 뭐 네. 상계주공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네. 초기 재건축에 있는 지역들이 이제 목동 신시가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최근에 이제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투자 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올 연말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다다음 달까지는 12월 달까지는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이 2차 안전, 그러니까 1차 받고 우리가 2차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2차 네, 안전진단에 그래요? 대한 네. 규제가 아주 대폭 완화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는 호재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이거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지금은요.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한 2, 3년 동안 많이 들어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가격 하락폭이 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여기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런 재건축 규제에 대한 합리화가 재건축 규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완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네.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또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재건축 규제들도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니까요. 어차피 여기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예,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 이슈 있는 지역이니까요.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 향후에 시세 차익 충분하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한남동 빌라를 하나 전세 끼고 사도 되는지 네, 대표님하고 좀 상의 좀 하려고요. 갭 투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남동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위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순천향병원 위쪽에 있는 데인데요. 네, 네, 제가 주소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순천향병원 인근에. 순천향병원 위쪽에. 네, 네. 이쪽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괜찮은가 하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한번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방송 반갑습니다. 너무 잘 네. 보고 있는 찐팬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네. 매주 화요일마다 나옵니다. 예. 예, 제가 네. 한국경제 때부터 쭉 봐와가지고요. 아, 여기 또 다른 방송국에 지금 한국경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네. 그래도 대표님 나온 데는 꼭 보고 있어가지고. 예.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 너무 지금 아까 잘해주시고요. 한남동에 순천향병원 쪽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한남 상구역에 살고 있어요. 아, 한남 상구역 조합원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한남 상구역 그 내년부터 이주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주하게 되면 예. 또 저희 이제 가족들 살 데가 좀 필요해서요. 네. 예, 지금 그런데 그 보고 이제 계시는 그 빌라가 네네. 얼마짜리예요? 매매가는 한 11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예. 네네. 전세는 7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이제 전세 껴놓고 이제 갭으로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이주할 때 이제 전세 빼서 다시 또 들어가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대체주택으로 매수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 대체주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 재개발이 되면 여기 이제 네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재개발되면 집이 멸실되니까 이게 네. 인근에 이제 대체주택을 매입을 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채 사고 싶은데, 이제 예, 그러면 주변에서는- 지금 아까 11억에 전세가 7억 5천, 3억 5천, 3억 5천이네요. 투자 금액이.
네네. 이거 왜 망설이세요? 무조건 사셔야죠. 아, 근데 이제 주변에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예. 좀 더 기다려보지 그러냐고 자꾸 그래서 저는 그건 자, 아닌 시청자님.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남 3구역 아마 올 연말쯤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떨어질 거거든요. 네네. 예, 그건 얘기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내년부터 그럼 2주가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유도 많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4개 구역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한남 3구역이 가장 면적이 크고요. 그죠? 네. 근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런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이제 2주가 시작이 되면요. 자, 네. 주변으로 이주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게가 또 이태원에 있어서 네. 멀리 갈 수가 없어서 한남 쪽에 살아야 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어차피 그럼 주변으로 지금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네, 주변에서 제가 너무 속 시원하게 말려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네. 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이렇게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근데 이 이주 수요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비과세 혜택을, 그러니까 내가 좋아버리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대체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입자들은 주변에 이제 임대차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럼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주변의 가격이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주변지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 멀리 안 가요. 주변 지역으로 가요. 주변 지역.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주변의 지가가 보통 20-30% 뛰어버려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 전세가도 확 뛰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런 대체주택 수요가 그러니까 비과세 그러니까 대체주택 받아서 이제 비과세 받으려는 수요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한 20-30%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남 네네. 뉴타운이요. 지금 3구역이 네. 시작이에요, 이제. 네. 3구역 다음으로 2구역, 4구역, 5구역 전체 12,000세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자, 근데 가격이 어떻게 떨어져요? 더 오르면 그러니까 올랐지. 지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셔야 돼요. 네. 예, 이건 지금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가장 네.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좀 이제 궁금하신 게 과연 네. 투자 금액이 3억 5천이라는 투자 금액이 적정한지 요것도 네. 좀 이제 일단 지금 전세 끼고 사놓는 거니까 지금 3억 5천이라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시청자님 우리가 이건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비교를 해서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네. 투자자들이 비교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용산의 청파동이나 원효로나 인근의 후암동이나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원효로 만약에 빌라 같은 거 갭 투자하려면 5, 6억대. 청파동은 아직 지정 안 된데도 3, 4억대. 후암동이 좀 싼데 후암동도 한 2억 후반대. 네. 다 이래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역적인 가치를 보면 청파동이 좋아요? 원효로가 좋아요? 후암동이 좋아요? 한남동이 좋아요? 한남동이 좋죠. 한남동이 제일 좋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한남 뉴타운 개발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청파동도 투자하고 원효로도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용산에서 가장 좋은 입지, 그다음에 가장 땅값이 비싸고 가장 지금 부촌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한남동이에요. 네네. 그럼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3억 5천이 적정한 가격이냐? 제가 봤을 땐 되게 싼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제 대체주택을 매입하려고 매입을 하시지만 투자 목적으로 내가 전세 끼고 갭으로 들어가도 이 정도 금액이면 엄청 싼 거예요. 네. 이거 무조건 매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빨리 고맙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을 시작으로 이 개발의 순풍이 예상이 되는 곳인 만큼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네. 네. 자,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오산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시켜서 네. 그 하흥심리 그 890단지에서 그 조그마한 그 신축 빌라 네. 그걸 매입을 했어요. 네. 그냥 정신없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분양가가 한 6억 3천대?
그리고 지금 전세가 4억 3천. 그러니까 네. 이제 한 2억 주고 산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놓고 뭐 그때 무슨 집안일이 있어갖고 막 어떻게 샀어요. 막 사고 나서 이제 일을 좀 집안일이 있어서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를 못 하고 그냥 지인만 믿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통화한 지 좀 오래돼서 했더니 거기가 뭐 지금 재개발한다고 동의서를 뭐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잘 샀나 괜찮나 싶어서 지금 전망이 좀 궁금해갖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혹시 하왕십리동이라고 하셨는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890에 84요. 890에 84번지. 네. 네, 다세대 주택 맞으시죠? 빌라? 예, 예. 네, 지금 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에 대해서 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뭐 지금 서울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저기 오산에 있어요. 어디요? 오송이요? 오산이 오산. 경기도 오산이요. 오산.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지인분 추천 따라서 여기에 요쪽 지금 보니까 여기 상항심리역 근처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상항심리역 바로 앞에 여기가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예. 네, 맞아요. 예, 왕십리 뉴타운이고 왕십리 뉴타운 바로 건너편이네요. 그죠? 예, 자, 예. 여기 그래도 현장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상당히 좀 이렇게 노후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예, 집들이 많잖아요. 알고요. 그죠? 예, 원래 또 거기가 또 요지 아니에요. 예, 여기다 이제 도심이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2억 투자하셨다고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2억 투자하셨고 지금 이제 지금 주민들이 뭐 동의서 걷고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잘 사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오. 됩니다. 예. 아, 좀 걱정돼갖고 지금 내가 예, 이 막 말씀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 아니십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고. 자,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오늘 제가 아까 그 역세권 개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네. 우리가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밀로 이용되고 있고 노후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거 지역이 중심인 지역의 역세권 지역, 요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이제 개발이 돼야 돼요. 그죠?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것처럼 요 지역, 요 상항신역 앞에 지역이 여기가 저층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네. 저층 주거 지역인데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다 350m 이내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지금 지도상으로 350m 이내에 들어오고요. 여기가 네. 지금 저밀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층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단독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맞아요. 여기가 아주 노후된 주택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무슨 뭐 상업지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다 주거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350m 이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또 입지가 또 도심이죠, 그렇죠? 사실 이런 지역 찾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잘 근데 샀네요.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 2억으로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서요. 예, 그럼 잘 산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아직 잘 사신지 안 사신지 잘 또 모르시겠죠. 그럼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예. 자, 서울에서요. 자, 여기 지금 상항심리는 아예 도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도심인데 저기 혹시 용답동이라는 지역 아십니까? 예, 알아요. 동대문 용답동이요. 예, 예. 이 동대문구 용답동은 여기보다는 좀 입지가 그래도 좋은 편인데 여기보다는 안 좋죠. 여기는 아예 도심이고 용답동은 약간 부도심 쪽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 발전이 안 됐잖아요, 거기는 아직은. 예. 근데 용답동 같은 이제 용답동 지역도요. 최근에 역세권 시프트 지금 이제 동의서 걷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3억이에요. 아, 근데 우리 지금 같은- 여기 2억 같은 주고 평수요? 사셨다면서요. 그죠? 어, 자, 그러면 나는 용답동도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한데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왕십리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죠? 훨씬 낫죠. 거기가. 왕십리가 훨씬 좋은데 얘는 3억 투자, 얘는 2억 투자. 자, 이제는 어떻게 좀 아시겠어요? 잘 사신 거예요? 못 사신 거예요? 잘 샀네요, 지금 생각. 잘 사셨어요. 네. 얘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같은 아이고. 경우는 이 주변에 보시면 사실 네. 여기 왕십리타운 지금 개발 끝났고 그다음에 이쪽 주변에 신당동 주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은 여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도심 보니까. 지역이라 네. 역세권 개발이 여기는 저도 가능할 거라고 저도 보는 지역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여기가 노후도가 또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거의 한 70% 이상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걱정하지 되겠네요, 마시고요. 조금. 요 지역을 제가 봤을 때 예. 개발이 되는 거는 언제 되느냐. 그러니까는 개발은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되느냐가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까 제가 가격 비교해드렸잖아요. 그죠? 얘기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예, 안심하시고요. 예, 예. 그냥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보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매수 잘하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드렸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자, 금방 이제 제가 우리 세 번째 시청자님하고 이제 그 왕십리 쪽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이제 투자하시냐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세요. 왜 제가 그쪽에 투자하냐고 여쭤보면요. 다른 지역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를 못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 지역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요. 마음이 편안하려고 투자한 거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A라는 지역과 B 지역과 이런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예, 비교를 하면 내가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런 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뭐 역세권 개발이든 아니면 신속통합계획이든 모아타운이든 우리가 초기 재개발 지역에 이런 지역적인 평가를 해서 더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예,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2638-3974번 그리고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자,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거기 경기도 의왕시에 포운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앞으로 뭐 전망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해서. 자, 의왕시 포운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거주는 아니고 지금 그냥 전세 놓고 있거든요. 네, 투자 목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매도 여부 혹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서울 분은 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대구. 대구에 거주하세요? 네네. 예, 대구에 거주하시고 여기는 또 이제 아는 지인 따라 또 이제 투자를 해놓으셨나 봐요, 그죠? 예, 거기, 예. 여기 매입가는 얼마예요? 그때 살 때 2억 9,500에 샀어요. 3억에, 그죠? 3억 정도에. 네네. 언제 네네. 매수하셨죠? 한 16년도인가 2016년도. 17년 네네네. 예. 그때 여기 그러면은 뭐 전세 끼고 사셨으니까 뭐 갭 투자 금액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1억까지는 아니에요. 한 7, 8천 정도? 네네. 네, 7, 8천 정도. 지금은 얼마가요, 시세는? 시세 지금은 거기 마지막에 팔린 거 보니까 네. 5억 9,100만 원인가에 실거래가 5억 9천. 됐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네. 예, 매도할 수 있으시면 빨리 매도하세요, 이제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과거 4, 5년 동안 네. 서울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다 올랐죠. 안 오른 데 없습니다. 네네. 그죠? 네네. 그렇죠? 네네. 안 오른 지역이 없어요. 네. 즉 어떤 의미냐? 안 네. 올라야 되는 지역들이 올라버린 거예요. 네. 그죠? 4, 5년 동안. 네. 네네. 그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부동산 잔치 끝났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사실 여기 지역이요. 여기 네. 이렇게 보시면 요 주변에 지금 지하철도 뭐 지하철이 가까워요. 아니면 여기 뭐 교통 요건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에 뭐 개발 호재가 있어요. 여기는 개발 호재도 없고요. 네. 교통 여건도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에 받쳐주면서 안 올라야 되는 지역, 그동안 가격이 10수년간 안 올랐던 지역들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지금은 시장이 이제 경기가 꺾였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앞으로 이 부동산의 아파트 시장도요,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격에 대한 하락폭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서울 도심에서도 서울 도심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크고요. 또 강남 네. 3구 중에서도 대장주들은 또 현재 또 신고가 찍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자, 뭐예요? 네. 지금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고 점점 시장 자체도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호재 없죠? 아, 거기 근데 지금 그 재건축 뭐 예비 뭐 그걸로 네. 고시가 자, 됐더라고요. 재건축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네.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하더라도 크게 오를 수가 없어요. 네. 예. 호재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교통적인 게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교통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심 접근성이. 그죠? 네. 네. 교통도 좋은 거 아니죠. 자, 네. 그래 여기는 가격이 반등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요. 네.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정부에서 수도권 네. 지역에 택지나 3기 신도시를 그러니까 좋은 입지 앞으로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기 신도시라는 거는 1기 신도시의 장점이 뭐예요? 1기 신도 장점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죠. 그다음에 2기 신도시의 장점은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요 장점만을 모아놓은 게 3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보다 더 좋은 입지에 앞으로 대거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요. 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상대적인 선호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항상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네. 희소성이 있거나.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요인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요. 2016년도 매수 시기가 좋았어요. 네.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이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낮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요. 엑시트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네. 나와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다가 얘보다 더 좋은 지역에 나는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매도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하실 때 네.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하시고 또 다른 투자처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또 다른 매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 함께 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이번 주 1:1 대면 상담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재개발 지역에 그리고 입지가 좋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지역을 비교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 물론 이제 법적인 요건도 다 따져야겠죠. 예, 그래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지역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제가 1:1 대면 상담으로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소액 투자만 또 제가 1:1 대면 상담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앞으로 재건축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 괜찮으니까요. 1:1 대면 상담 원하시면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예, 전화번호로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 물론이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 계획 가지고 계신 분들 세세하고 꼼꼼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